습기 찬 벽을 타고 물방울이 주르륵 흐르는 지하 감옥. 안 된다며 막아서는 이들을 뿌리치고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열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코가 얼얼해질 만큼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어두운 감옥 안.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벌거벗은 채 구석에 앉아있던 여인은 그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익명의 편지 덕분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이번 이야기는 수녀원의 지하 감옥에 무려 21년을 갇혀 있었던 바르바라 우브리크 감금 사건입니다. 1869년 7월 익명의 편지 한 통이 크라쿠프 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선량한 가르멜 수녀원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고발하고 있는 편지를 열어본 판사는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랐죠. 사람을 보내시면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해 신부나 수녀원장이 막아도 결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꼭 수녀원에 들어선 순간 바르바라 자매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세요. 하지만 편지 한 장만을 믿고 수녀원에 갑자기 들어가기는 어려운 데다 혹시라도 편지 내용이 거짓이라면 교회와 싸우게 될 수도 있었기에 판사는 주교에게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편지에 익명의 편지를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편지를 확인한 주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수녀원에 아기를 품고 꾸며낸 헛소리일 거라고요. 보나마나 거짓일 테니 아니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단 직접 보여주는 편이 훨씬 효과가 좋을 테죠. 그래서 주교는 당연히 거짓이겠으나 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보시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녀원에 도착한 조사위원회는 정문 앞에 서자마자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문을 연 수녀의 얼굴이 바르바라 우브리크의 이름을 듣자마자 하얗게 질렸으니까요. 수녀가 수녀원장을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수녀원장을 부르지 말고 당장 바르바라 우브리크에게 안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햇빛이 반짝이는 수녀원의 내부를 지나 돌계단을 따라 아래로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습하고 추운 복도를 한참 걸어간 끝에야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멈추어 섰죠. 문을 열라고 하자 그들을 안내한 수녀는 열쇠는 수녀 원장님이 갖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온 걸 알게 된 수녀 원장은 아주 크게 분노하며 감히 수녀원에 멋대로 들어온 그들을 주교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주교가 허락했다는 증거를 보자 할 말이 없어진 수녀 원장은 이번에는 여기에 맞는 열쇠가 없다며 오후에 돌아오면 열쇠를 찾아두겠다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열쇠를 빼앗은 위원회는 곧 철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악취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기에 누군가 있음을 알 수 있었죠. 횃불을 가져와 안을 비추자 안에는 진흙과 대소변이 온몸에 가득 묻은 채 벌벌 떨며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는지 사람이 아닌 거의 짐승처럼 보였다고 기록했을 정도였죠. 그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서자 깜짝 놀란 바르바라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말 잘 들을게요. 너무 배고파요. 제발 고기 조금만 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제 잘못이었다고 할게요.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가 말을 잃은 사이 바르바라의 울음소리만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르바라가 무려 21년을 감금되어 있던 감옥은 크기도 길이 2m가 조금 넘고 넓이는 2m도 되지 않아 작디 작은 축축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작은 창문조차도 벽돌로 막아놓아 햇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감옥 안에는 침대나 의자도 없고 이불조차 없었습니다. 변기마저 치워버렸기에 변소라고 해봤자 바닥에 덩그러니 난 구멍뿐이었죠. 방에 있는 건 곰팡이 핀 감자 2개와 물병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은 온 수녀원의 분뇨와 오수가 모이는 정화조 바로 위에 있어 끔찍한 악취는 끊이지 않았죠. 훗날 바르바라는 이 어둡고 좁은 감옥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절절한 기도를 하고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반복해서 세며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르바라에게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던 건지를 묻자 바르바라는 자신이 독신서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 바르바라는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수녀들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죠. 하지만 여기 이자들도 순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결코 천사 같지 않지.
수녀들 곁에 있던 고의 신부를 본 바르바라는 그에게도 달려들며 이 괴물이라고 외쳤습니다. 썩어가는 음식만 먹고 살아 몸무게가 겨우 34kg이었던 바르바라는 곧장 감옥에서 구출되어 21년 만에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가르멜 수녀원의 수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바르바라를 수녀원에서 아예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상황에 충격받은 주교가 바르바라를 수녀원의 규칙에서 풀어준 뒤에야 그녀는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의 신부와 수녀 원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비밀리에 진행하려 한 사건이었지만 워낙 충격적인지라 곧 이야기는 퍼져나갔고 크라쿠프의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가르멜 수녀원으로 달려갔고 창문을 부수고 정원을 망가뜨리며 수녀들은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그들을 해산시켰지만 다음날 더 큰 군중이 수녀원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날 밤에는 4,000명으로 늘어 있었죠. 군대가 칼을 뽑아든 뒤에야 이들은 흩어졌지만 바르바라 사건으로 인한 교회를 향한 분노는 다른 수도회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군중은 예수의 수도자를 폭행하고 프란체스코 수녀원의 창문을 부수고 프레몽트레 수도회의 수도원에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군대가 수도원들 앞을 지키고 주변을 순찰한 끝에야 끝날 수 있었죠. 이후로도 지역 주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 가르멜 수녀원의 수녀들을 도시에서 퇴출시키라는 청원에 수천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르바라 우브리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817년 7월 14일에 태어난 아나 우브리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1살의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를 위해 2년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아마도 정신 이상의 증세 때문으로 짐작되는 모종의 이유로 교육을 끝마치지 못했죠. 2년 후 바르바라는 다시 수녀원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이번엔 크라쿠프의 가르멜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르멜 수녀원은 아주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이곳의 수녀가 되면 다시는 떠날 수 없었죠. 그렇기에 얼마 후 바르바라가 걸어 잠근 자기 방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 웃었을 때 수녀원에서는 이를 정신 이상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라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지만 가르멜 수녀는 수녀원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르바라는 병원 대신 창문까지 벽돌로 막아버린 작은 감옥에 21년간 갇혀버렸죠. 조사 과정에서 수녀원장과 고의 신부 외에도 바르바라가 갇혀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녀원의 모든 수녀는 물론이고 수녀원에서 일하는 고용인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의사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두는 상황을 잘 모른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금되어 죽어가는 바르바라를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려 2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녀원에 새로 온 한 회계사, 안토니 가시오로프스키가 바르바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아 고민 끝에 몰래 익명의 편지로 상황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금을 이유로 법정에 선 수녀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억울하다며 수녀원을 떠날 수 없는 미치광이 수녀를 돌본 것뿐이라 주장하였죠. 감옥에 가구가 없는 건 감금된 바르바라가 분노하며 자신들을 공격해댔기에 가구나 변기를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헐벗은 채 돌아다녔으므로 창문에 벽돌을 쌓았고 문에 구멍만 하나 뚫은 채 음식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죠. 당시 법으로는 제정신인 사람을 감금하는 건 중범죄였지만 정신 이상자는 예외였기에 바르바라가 그 끔찍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미쳐 있었는지 아니면 들어간 뒤에 미쳤는지는 수녀원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아무리 조사한다 한들 21년 전에 이 사람이 그저 좀 독특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먼 훗날의 주장처럼 색정광, 성욕의 이상 항진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 때문에 바르바라가 무려 21년을 끔찍한 환경에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맹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돌본 거라며 수녀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죠.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유럽부터 미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은 바르바라의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는 곧 반카톨릭주의의 주장을 홍보하는 사건이자 수도원을 개혁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끝에 수녀원에 가게 된 순진한 아가씨가 감금되어 온갖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고문을 당하다 미치거나 살해당하는 식의 이야기는 곧 대중이 즐기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자극적인 기사, 서적, 소설, 연극까지 쏟아졌죠. 공포영화의 줄거리로도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는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책임을 뒤로하고
종교시설에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에게 너도 이렇게 될 거라며 겁을 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향한 이런 큰 관심과는 반대로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바르바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21년을 갇혀 살았던 바르바라는 이후 정신병원에서 약 30년을 갇혀 지내다 1898년 81살의 나이로 외롭고 쓸쓸한 삶을 마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일찍 용기를 내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바르바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정신병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정신병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었던 시절, 잔인한 무지와 누굴 위한 규칙인지 알 수 없는 규칙으로 인해 갇혀 살아야만 했던 바르바라 우브리크 감금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